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는 영원히 김건희 씨의 흑역사의 날로 박제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포털도 전부 다 김건희 씨 얘기로 도배가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망신을 제대로 당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선일보. 야,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뽑나 싶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한때 국민들을 조롱하던 능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겠다고 저 자리에 갔다면 저런 식으로 실실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일요일에 와서 자기 할 얘기 쏙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 이걸 국민들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란 얘기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저 내용은 김건희 씨가 직접 쓰고 윤석열 후보가 한번 검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나 진짜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로 인해 오전에 발표했던 윤석열 씨 정책은 그대로 묻혀버렸죠. 애초에 그걸 노린 건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던 사람들은 대부분 빵 터졌고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대남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팸코에는 신승훈 씨의 I Believe 노래를 깔아서 김건희 씨의 황당 발언에 그대로 입혔는데요.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벌써 98만 5천을 돌파한 상황이죠. 여기에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요. 어제부로 대선은 기울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얼마나 눈치 보고 무능한지도 제대로 까발려진 거 아니냐. 심지어 김영석 작곡가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사용을 허한다며 또 한 번 시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로도 방송연예 대상, 오징어 게임, 이렇게 김종인 씨까지 등판하고요. 이런 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조만간 글을 통해 제 생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큰 실책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빵점짜리 사과다, 러브스토리를 도대체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고요. 실제로 그냥 집에서 할 얘기를 왜 밖에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겠다고 어그로를 끌어놓고 저런 쇼를 하냐 이겁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더더욱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측에선 11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허위 스펙이 주 쟁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과로 대충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을 얕잡아봤다고 비판하며 허위가 아니고 부풀려졌다는 건 말장난이다. 뉴욕대 의혹에 연수로 기재한 건 학력 위조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똑바로 대답을 해라. 그리고 삼성미술관 관련해서도 정확히 뭘 잘못했다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근무 부정학 기재에 대해서도 근무한 적이 없으면 그냥 경력 위조지 무슨 부정학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윤석열 씨가 신정아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직접 물어봐라, 참 뻔뻔하구나 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저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따끔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고요. 많은 네티즌들 또한 앞에서는 미안하다 하고 돌아서면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과연 사과라고 볼 수 있냐, 이러니까 또 개사가 투척한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억까하자는 게 아니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만족했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인 씨는 김건희 메시지 괜찮았다, 장애물 하나 제거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라고 치켜 세우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팸코에서조차 비판이 압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애초에 이들도 부추긴 사람들 중 한 명 아닌가 싶습니다. 권경혜 씨도 삶의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를 썼던 사람 중에 공개적으로 윤석열 씨를 지지한 사람이죠. 그리고 홍준표 씨는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라면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어제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쇼를 하고 가는데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기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박근혜 씨 앞에서 두 손 공손하게 모으고 경청하던 기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른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센 척이란 센 척은 다 한 적도 있었죠. 이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고요. 게다가 SBS 이현영 기자 다들 기억하시죠? 오죽하면 팸코에서조차 꼴보기 싫다며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 앞에서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이후로도 기레기의 표본을 보여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fem코에서조차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경심 교수는 뇌진탕으로 구치소에서 쓰러져서 입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를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주일 만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신지혜 영입하고 이준석 사퇴하고 극빈층 자유망언하고 국민의힘 부득이하게 입당했다, 이렇게 조롱하고 박근혜 사면 이슈 터지고 3%가 나라를 구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어제 사과 사태가 터진 거죠. 이해로도 지식백과 촬영 제안했다가 도망치고 신의진 손인춘 같은 사람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 위기의 윤석열과 국민의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도와 청년은 싸늘하고 영남가 70대 집토끼도 떠난다,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보도에서도 20대와 중도가 뒤집혔다, 윤석열 지지율 급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 이재명 후보와 마이클 샌델 대담을 보고는 뿜었다고 코미디 운운하던 윤희숙 씨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사가 시즌3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윤희숙 씨한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네거티브 하더니 정작 며칠째 포스팅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코미디라고 생각하고요. 진중권 씨한테도 친윤 스피커 부끄러운 타이틀이냐 아니냐 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으면 진중권 씨가 못 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렇게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진중권은 친윤 스피커라고 생각한다고 보는데, 지금 저한테 공개 대꾸를 하자니 대선 후보랑 놀던 본인의 급이 확 떨어지고 또 저를 키워주는 것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침묵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꽤나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진중권 윤희숙 씨가 며칠째 저렇게 포스팅을 안 올리고 있는데, 저들에 대해서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애초에 저들보다 급 높은 사람들만 저격하면서 몸값을 키워온 사람들의 거품을 빼고 원위치시키는 건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언론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특히 진중권 씨는 진보 진영인데 쓴소리한다, 이 컨셉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친윤 스피커를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망할 걸 예상하고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척 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윤석열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다고 기계적 중립이 되는 겁니까? 최근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는 제가 진중권 씨를 향해 계속 친윤 스피커 아니냐고 질문을 하는 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쿨한 척하면서 등장할 겁니다. 참고로 제가 2년 전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합류했던 이유도 온라인 여론전 대응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였는데요. 팩트와 당위성만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중책들을 맞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온라인에서 함께 대응할 동료들을 찾아왔던 겁니다. 앞으로 각자의 색깔로 서서히 실력을 뽐내는 청년 인재들이 나올 거고요. 일단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의 거품을 빼고 돌아온 윤희숙 씨의 대응을 하는 게 본격 시작입니다. 지금처럼 침묵하든가 아니면 저를 키워주든가가 되겠네요. 뭐로 가든 다 계획이 있고요.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기 중인 청년 인재들이 참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최근 SNL에 폼이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